대단원, 2단원인 삼각함수 개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단원인 지수와 로그 열심히 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우리 2단원인 삼각함수도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먼저 우리 삼각함수를 배우기 전에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각도를 변환을 해줘야 되는 건데, 먼저 우리가 각도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는 각도를 원을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채꼴을 만들었을 때 중심각의 크기가 30도다. 또는 원주각의 크기가 15도다. 15도라고 하면 안 되죠. 호가 똑같아야지 15도가 되는 건데, 그럼 여기에 각도는 한 20도로 맞춰 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각도는 만들 수 있는 것이 0도에서부터 180도를 넘어가지고 0도를 기준으로 해서 180도를 넘어가가지고 360도까지를 우리가 중학교 때 각도라고 했었어요. 이 360도를 넘어가지는 않았었죠.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각도를 실수, 즉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한번 연구를 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60도라는 것을 실수, 숫자로 표현한다라면 대략적으로 몇이 나올까라는 게 궁금했었고, 얘를 우리가 라디안이라는 것을 표현해서 2파이다라고 나중에 증명을 할 거예요. 수학자들이 다 해놓은 거죠. 그러면 이 2파이가 대략적으로 실수로 표현했을 때에는 파이가 3.14니까 계산을 해줬을 때 6.28 땡땡땡땡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 가서 더 자세히 할 거고, 지금은 우리가 일반각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건데요. 먼저 이 일반각이다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1도, 2도, 3도 이런 것들을 일반각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각도가 180도를 넘어서 360도까지 쓰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360도를 더 넘어가지고 1000도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에는 이렇게 생긴 각을 대략적으로 한 30도라고 한번 해볼까요? 30도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우리 고등학교로 넘어오고 난 다음에는 얘네들을 정의 내려가지고 동경이다, 시초선이다 이런 거를 쓸 거예요. 먼저 이렇게 생긴 선을 시초선이라고 할 거고, 이 시초선의 뜻이 시작하는 선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편해요. 한마디로 시작하는 선이 시초선이다. 동경, 그리고 동경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동경은 움직일 동자를 사용해서 선이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가 30도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꼭 30도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동경이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30도만큼을 더 돌아서 여기에 선이 생겼는지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시계를 보게 된다면 시계가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내는 3이 한 바퀴를 돌고 간 건지 아니면 두 바퀴를 돌고 간 건지 세 바퀴를 돌고 간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표현해 줄 건데, 먼저 그 전에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을 양의 방향이라고 할 거예요. 다시,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 것을 양의 방향.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돈 것을 이제부터 음의 방향이다 라고 할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플러스로 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 마이너스로 돈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가 30도다라고 한다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30도다 말고도 30도 말고도 여러 각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먼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30도만큼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돌게 된다면 먼저 시계 방향으로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360도만큼을 돈 거죠. 거기에 플러스 30도를 더 한 거기 때문에 390도도 이 390도를 돌았을 때의 요 선도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다시 이 동경이라는 것이 화살표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 동경이 계속 돌아가지고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또 이 방향을 바라본다라면 걔가 지금 390도가 된 거고 그 390도가 바라보는 동경과 30도가 바라보는 동경이 서로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것이 30도랑 390도가 서로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30도랑 390도는 당연히 다른 거죠. 우리 30도가 바라보는 동경과 390도가 바라보는 동경이 같은 거지 30도랑 390도가 서로 같다라고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390도 말고도 한 바퀴를 더 돌아가지고 즉 360도를 돌았는데도 한 바퀴를 더 도는 거예요. 그러면 360도를 돌고 360도를 한 번 더 돌았으니까 더하기 360도 거기에다가 30도를 더 돌아도 바라보는 동경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도 지금 750도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 360도 더하기 360도 더하기 30을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360도가 지금 두 번 더 했으니까 곱하기 2로 한 다음에 30도. 여기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그 다음은 360도를 기준으로 세 바퀴 시계 반대 방향 돈 다음에 30도다라고도 할 수 있으니 얘를 계산해주면 1080에다가 30도 하는 거니까 1110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도 돌 수도 있는 거잖아요. 즉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긴 도는데 30도만큼 가야 된 거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30도만큼 돌았어야 되니까 이렇게만큼을 돈 거죠. 그러면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았으니까 마이너스만큼 움직인 거고 30도를 남겨야 되니까 330도다라고도 할 수 있네요. 즉 다시 더 쉽게 표현한다면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30도를 돈 거예요. 그럼 얘를 표현할 때에는 마이너스 360도다라고 하고 난 뒤에 플러스 30도를 해주면 얘도 바라보는 동경이 30도를 바라보는 동경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330도니까 얘네들이 지금 다 바라보는 동경의 각도가 똑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요거를 일반화할 건데 일반화를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이렇게 있는데 그 동경이 바라보는 각도를 알파라고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 알파가 바라보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요? 360도. 이 360도가 지금 시계 반대 방향이든 시계 방향이든 한 바퀴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n이라는 것을 할 건데 이 n은 지금 정수다라고 표현해주면 n이 지금 0일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고 1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0이 된다라면 한 바퀴를 안 돈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마이너스 1이라면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았다 라고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1이라는 것은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고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뒤에 요 알파만큼을 더해주게 된다라면 얘를 이제부터 알파 각도로 바라보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일반화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일반각이다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즉 알파가 바라보는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해주게 되면 360도 곱하기 n에다가 알파도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360도만큼을 돌리고 반대로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알파라는 각은 절대 360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알파가 예를 들어서 370도다라고 한다면 370도를 가지고 표현할 때에는 360도 곱하기 1에다가 10을 더한 것과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파라는 것을 이제 360도보다는 작고 딱 0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0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위에 도라는 말을 꼭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배울 호도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라디안이라는 용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라디안이랑 도랑 다른 표현이 되는 거라서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게 이랑 이 도랑은 아예 다른 거예요. 요거 좀 주의해줘가지고 문제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는 위에 도 모양을 꼭 표현해줘야 된다. 요것도 꼭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이 사분면의 각을 표현할 건데요. 먼저 좌표 평면상에서 X축과 Y축이 있을 거고, 이 X축과 Y축에 대해서 오른쪽 위에를 1사분면이다 라고도 할 거고, 제1사분면 다시 제1사분면, 그리고 그거를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 제2사분면, 다음은 3사분면, 그 다음은 제4사분면이다 라고 표현할 건데, 우리가 이제부터 제1사분면에서부터 제4사분면까지를 각도로 표현했을 때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도 지금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동경이 있을 거고, 그 동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각을 셉타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각 셉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에 대해서 우리가 각도의 범위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이제부터 설명할게요. 먼저 셉타가 제1사분면일 경우 우리가 이 셉타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먼저 360도 곱하기 n, 360도 곱하기 n을 꼭 써줘야 되는데, 이 360도 곱하기 n이 의미하는 것은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n바퀴 돌았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1사분면이니까 우리 이제 여기의 각을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0도에서부터 여기가 지금 90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플러스 0도 하나 써주고 뒤에는 플러스 90도를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셉타가 1사분면, 다시 셉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1사분면이다 라고 해주면 우리 셉타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러면 첫 번째는 셉타가 1사분면이었고, 두 번째는 이번에 셉타가 제2사분면을 나타낸다 라고 한다면 이제 얘도 똑같이 셉타를 기준으로 해서 360도 곱하기 n을 써주고, 360도 곱하기 n을 써주고, 그 뒤에다가 플러스 90도 하나, 플러스 180도 하나 써주면 되는 거죠.
왜냐면 이사분면이 나타내는 것은 여기 90도에서부터 여기 180도까지가 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리고 우리가 쓸 때에는 n은 정수다라고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보통 n은 정수다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n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돈 거고요. 조심해야 되는 거는 시계 방향이 역방향이고요. 반시계 방향이 정방향이에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은 플러스,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다 라는 것도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제3, 4분면과 제4, 4분면도 써줘야 되겠죠. 셉타가 제3, 4분면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번째는 셉타가 제4, 4분면일 경우, 그럼 우리가 얘를 표현할 때에도 셉타가 360도 곱하기 n은 꼭 써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여기는 180도에서부터 270도까지가 되는 거고, 여기는 270도에서부터 360도까지다. 조심해야 되는 건 요거 360도 꼭 써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0도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선생님, 방금까지는 우리가 360도 쓰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라고 하는데, 여기를 만약에 0도라고 쓰게 된다면 우리 많이 문제를 풀 때 각도를 표현할 때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제4, 4분면일 때만 여기를 360도라고 쓰자라고 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일반각 계속 강의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우리가 시초선과 동경, 즉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쭉 간 반직선을 시초선이다 라고 할 거고, 그 진행 방향에 대한 선을 동경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시초선은 다른 말로 시작하는 선, 동경은 움직이는 선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 양의 방향이다,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 라고 해주고, 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때에는 음의 방향으로 돌았다 라고 해주기로 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요 밑에 문제를 보았을 때 OX라는 시초선에 대해서 OP가 동경이라고 했을 때 그 각도가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마이너스 50도가 바라보는 동경과 310도가 바라보는 동경이 서로 똑같다라는 거죠.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마이너스 50도가 바라보는 동경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50도가 310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0도가 바라보는 동경과 360도를 더하고 빼고 해주면서 310도가 바라보는 동경이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310도를 넘어가지고 360도를 계속 더해줘서 670도가 바라보는 동경 또는 1030도가 바라보는 동경 다 똑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각도를 일반각으로 표현했을 때 360도 곱하기 n에다가 알파도만큼을 더해줬는데, 이 알파도는 360도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고 0도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우리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시초선을 잡았을 때, 요거는 우리 좌표 평면상에서 X축의 오른쪽의 방향이 시초선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동경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위에 있을 수 있는 거고, 다시 이 각도가 나타내는 동경이 1사분면일 수도 있는 거고, 각도가 나타내는 동경이 2사분면, 그 다음에 3사분면, 그 다음에 4사분면일 수도 있는 거고, 그 4분면에 있었을 때의 각도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 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4개는 꼭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나중에 호도법을 이용해서도 각도 표현했을 때 요거 꼭 알고 있어야지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한번 예제를 풀어보면,
우리 마이너스 780도가 나타내는 동경이 몇 사분면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이너스 780도에서 360도를 계속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720을 더해주면 60도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60도가 되는 거니까 시계 방향으로 60도만큼 간 게 우리 여기에 동경이 사사분면을 나타내는 거니까 마이너스 60도가 바라보는 동경이 제 사사분면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또는 마이너스 60에다가 360도를 또 더해주게 되면 300도가 되는 거잖아요. 300도도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300도만큼 움직인 거니까 똑같은 동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0도라고 해도 되는 거고 마이너스 60도라고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은 제4사분면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도 괜찮죠? 다음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요. 우리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따른 알파, 베타 사이의 관계식은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이 식을 지금 외우려고 하면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해한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아요. 먼저 1번 두 동경이 일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해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X축을 기준으로 원점의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를 시초선이다 라고 할 거고,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1사분면 위에 나타내는 동경 하나를 알파라고 할 거고, 여기까지 괜찮죠? 알파. 그리고 똑같은 위치에 하나 더 있는 것을 베타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알파라는 것을 일반각으로 표현했을 때 360도 곱하기 n에다가 k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k도라고. 이 k는 0도보다는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는 작거나 같다 해주면 되는 거고, 베타도 똑같이 밑에다가 베타도 36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l도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에 있는 k랑 여기에 있는 l은 지금 서로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움직인 게 서로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가 k도라라고 쓸 거예요. 왜냐고요? 움직인 게 똑같으니까요. 다시 움직인 게 똑같은 게 아니라 동경이 지금 똑같으니까요. 그러면 요 식에다가 우리는 빼주게 된다면 요 k도랑 k도가 지금 똑같으니까 없어지게 되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 있는 건데, 우리 여기에 있는 360도 곱하기 n이랑 여기에 있는 360도 곱하기 n이 사라져서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파는 지금 한 바퀴를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갔을 수도 있는 거고, 베타는 안 돌고 난 다음에 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쓸 때에는 360도 곱하기 n은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n이랑 여기에 n이랑 숫자가 어떤 숫자가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 숫자를 더하고 빼도 n이라는 정수로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똑같을 때에는 두 각의 차가 360도 곱하기 n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우리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이다. 일직선 위에 있고 반대 방향이다 라고 써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똑같이 X축, Y축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는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거고, 하나는 일직선인데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하나의 각을 우리가 알파라고 할 거고, 파란색으로 그린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베타라고 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우리 알파라는 것에서 다시 지금 베타가 다 알파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도 곱하기 n에다가 k가 되는 거고, 베타도 각으로 표현하게 되면 360도 곱하기 n에다가 지금 알파랑 베타는 동경이 움직이는 동경이 k라고는 할 수 없으니 l도다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우리 k가 l보다는 지금 더 작은 상황이에요. 왜냐고요?
우리가 움직인 게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움직인 거는 베타가 조금 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타에서 알파를 빼주게 되면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요거 굳이 베타에서 알파를 뺄 필요는 없어요. 알파에서 베타를 빼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고요? 우리 알파는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갔을 수도 있는 거고 베타는 안 돌고 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알파가 더 클 수 있는 거고 베타가 더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굳이 알파에서 베타를 빼고 베타에서 알파를 빼고 요거는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문제에서는 7셉타랑 셉타의 형식으로 나올 거라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면 되는 거라 요거는 문제 풀면서 우리는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일직선이고 반대 방향이면 우리 베타에서 알파를 빼주었을 때 다시 그림을 다 지우고 베타에서 알파를 빼주게 된다면 베타는 지금 이만큼 움직인 거고 알파가 지금 이만큼 움직인 거잖아요. 그래서 빼주게 되었을 때 여기 한 바퀴의 반만큼이 지금 베타가 더 움직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에는 36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180도 반바퀴 돌았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그 반바퀴를 돌았을 때에도 한 바퀴를 돌았을지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모르는 거니까 360도 곱하기 n을 더 써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도 괜찮죠? 나머지 애들도 우리가 똑같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라 밑에 그림 보면서 한번 확인해주면 되겠네요.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수 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각을 360도 곱하기 n에다가 알파도로 표현했을 때 알파의 값이 가장 작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정석대로 문제를 풀면 마이너스 500도다 라는 것은 우리 360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할까요? 마이너스 720도에다가 200도를 더한 거니까 다시 220도를 더한 거니까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00도다 라고 해서 200도가 알파가 된다 라고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맨날 풀기 힘드니까 우리는 이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는 360도를 더하고 뺀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500도라는 것은 360도를 지금 두 번 더해주면 0도랑 360도 사이에 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720도에다가 마이너스 500이니까 220도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마이너스 300도는 거기다가 360도만큼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60도. 마이너스 100도도 똑같이 360도만큼을 더해주면 되니까 260도. 400도는 오히려 360도만큼을 빼야 되는 거죠. 계산하면 40도. 700도는 720을 넘지 않았으니까 360도 한 번만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340도. 그랬을 때 가장 작은 것을 물어보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된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셉타가 제1사분면이 각일 때 3분의 셉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는 정석으로 푸는 것부터 해주고 그 다음에 빠르게 푸는 방법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셉타가 제1사분면의 각이 되는 거니까 셉타는 우리가 앞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360도 곱하기 n은 똑같이 써주고 더하기 1사분면의 각이니까 여기에 각이 되는 거니 우리 0도에서부터 90도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3분의 셉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항에다가 3으로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3분의 셉타라는 것은 360도 3으로 나누면 120도 곱하기 n, 그 다음에 90도도 3으로 나누면 30도, 그 다음 여기도
120도 곱하기 n에 0도는 굳이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n이라는 것이 3k 플러스 다시 3k에서부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셉타가 3으로 나누었으니까 3의 배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니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되었을 때 케이스로 나눠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3K라는 것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 그리고 3K 플러스 1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 그 다음에 3K 플러스 2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 예를 들면 이 3K라는 친구들은 3, 6, 9를 집어넣었을 때 똑같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를 한번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n이 1이었을 때에서부터 쭉쭉쭉 나아갈 건데, 먼저 n이 1이었을 때에는 3분의 셉타, 여기에다가 n에다가 1 집어넣는 거니까 120도보다는 크고,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150도, 그 다음 n이 2였을 때에는 240도보다는 크고, 그 다음 2 집어넣으면 270도가 되는 거죠. 3 집어넣으면 360도에서부터 그 다음은 390도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그 다음은 n이 4였을 때인데 4를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480도에서부터 그 다음 510도. 근데 우리가 480도가 나타내는 동경이나 120도가 나타내는 동경이나 어때요?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51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나 360도를 빼줘가지고 150도가 나타내는 동경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3으로 나누었을 때 1, 얘는 3으로 나누었을 때 2, 얘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된 건데, n이 4였을 때에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거고, 1이 된다라는 것은 여기에 n이 1이었을 때나 n이 4가 되었을 때나 똑같은 동경을 나타내는 거니 우리는 3개만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각도로 표현해주면 n이 1이었을 때에는 120도에서부터 150도까지니까 120도는 90도를 기준으로 30도만큼을 더 간 거죠. 그래서 여기가 되는 거고, 150도는 90도를 기준으로 60도만큼을 더 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요만큼에 나타내는 범위는 2, 4분면을 나타내는 거니까 n이 1이었을 때에는 제 2, 4분면을 나타낸다, 2, 4분면에 존재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다음 얘는 n이 1일 때, n이 2일 때는 240도에서부터 270도니까 270도가 지금 딱 여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240도는 270도를 기준으로 30도만큼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여기의 부분이 지금 n이 2였을 때 나타내는 4분면이고, 걔는 지금 제 3, 4분면을 나타낸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네요. 다음 360도에서부터 390도인데 360도는 우리가 360도를 빼가지고 0도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우리가 나타내는 동경이 0도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390도도 30도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네요. 그러면 0에서부터 30도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얘는 n이 3이었을 때 나타내는 4분면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제 1사분면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게 정석으로 푸는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풀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빠르게 푸는 방법을 좀 해줄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보시고요. 먼저 셉타가 1사분면의 각이니까 셉타는 360도 곱하기 n에다가 0도, 그리고 360도 곱하기 n에다가 90도,
여기는 똑같아요. 그리고 3분의 셉터로 나누었을 때에는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 그 다음에 여기도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 여기까지는 다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여기가 3으로 나누었을 때 n은 몇 개가 나왔었어요? 3개가 나왔었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5분의 셉타라고 하면 몇 개가 나올까요? 그쵸, 5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몇 개를 집어넣으면 된다? 3개를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3개를 1부터 집어넣는 게 아니라 0부터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다시 n을 몇부터? 0부터 1, 2만 집어넣으면 돼요. 몇 개가 되게? 3개가 되게만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0에서부터 3개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n이 0이었을 때 120도에서부터 150도가 되는 거고, 우리 원래는 이렇게 지금 360도보다는 크고 390도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n이 0이었을 때에는 0 집어넣으면 0에서부터 30도. 선생님 이건 실수했네요. 그러면 n이 1이었을 때에는 1 집어넣으면 120도에서부터 150도.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40도에서부터 270도.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우리 0에서부터 30도 안에 있는 각도 하나 생각해서 15도가 나타내는 사분면은 제1사분면. 선생님 이러면 틀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0도에서부터 30도가 0에서부터 30 여기를 나타내는 건데, 만약에 문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80도에서부터 100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 80도랑 100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사분면을 중간에 끼워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문제 자체가. 그래서 요거는 문제 풀 때 그 안에 있는 각도만 하나 생각해서 몇 사분면이 있는지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n이 0이었을 때는 제1사분면, n이 1이었을 때는 120도니까 90도를 기준으로 30도만큼을 조금 더 움직인 거니 얘는 제2사분면. 240도에서 270도는 270도가 지금 0도를 기준으로 90도, 180도, 270도를 간 거니까 240도에서부터 270도는 제3사분면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선생님 밑에 있는 문제 좀 하나만 풀어볼게요. 2세타가 제4사분면의 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세타는 360도를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n 더하기 270도, 그리고 하나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60도. 그랬을 때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니까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지금 얘는 몇으로 나눠준 거예요? 2로 나눠줬었죠. 그래서 2로 나누어 줬으니까 n에다가 0 집어넣고 n에다가 1 집어넣어서 몇 사분면 몇 사분면이 되는지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필수 3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각 셉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5셉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X축과 Y축에 대해서 시초선은 X축의 양의 방향이고 셉타랑 5셉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셉타, 다시 요 동경을 바라보는 각도를 셉타, 똑같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5셉타도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5셉타에서 셉타를 빼준 것은 360도를 기준으로 해서 n만큼 곱해주고 뒤에 있는 각도가 지금 둘 다 똑같을 테니까 서로 빠져나가면서 없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4셉타는 90도를 기준으로 n을 곱해준 거고, 다시 360도에다가 n을 곱해준 거고, 양변을 4로 나눠주게 되면 셉타는 90도 곱하기 n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n에다가 0에서부터 1, 2, 3 계속 집어넣게 된다면 0도부터 해서 셉타는 0도부터 해서 셉타는 90도, 그리고 셉타는 180도, 그 다음에 셉타는 270도, 셉타는 그리고 360도도 계속 갈 수 있는데 지금 문제가
범위가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범위 잘 보시고 범위에 따라서 나타내는 각은 90도, 180도, 270도 3개가 나온다라고 해주면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